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입니다. 제가 있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주도인 루앙은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편하게 유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 덕분입니다. 지난 3월 9일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짭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오히려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잘한다 43, 못한다 42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게 6월 초에는 잘한다 53, 못한다 34였는데 한 달 사이에 상당히 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올라가서 거의 동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정권이 출범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전 정권에 대한 집중 수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전 정권 시절에 묻어두었던 부패 사건이 드러나고 전 정권의 실력자들이 소환되고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언론의 집중 조명이 이루어지면은 반사적으로 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적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전 정권의 부패 정리를 보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있을 때는 검찰과 경찰이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 자료를 모았다가 그 권력이 끝났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은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환기, 공기 바꾸는 것 또는 쓰레기 청소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에서 원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이 자체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훈석을 치워버린다든지 다시 원훈을 출범 때의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쪽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나 국정원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반역, 이적 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 논리를 갖출 것이냐 하는 거죠. 법적 논리를 갖출 것이냐. 그리고 지난 검찰이 묻어두었던 은폐했던 이 대장동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 등 수사의 칼날만 들이대면은 터져 나올 오물 덩어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수사를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다시 표를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5년제 단임이 좋긴 좋아요. 재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역사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말은 나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단임제 대통령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지금 40대 28, 국민의힘 40, 민주당 28, 40대 28로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의 대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지난 3월 9일 선거를 통해서 586 극좌 운동권 시대를 마감하라는 명령을 정치권에 내린 셈입니다. 바로 민주당 안에 있는 이 586 운동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사파도 있고 극좌파도 있고 반대한민국이고 친김일성적인 이런 망국적 반역적 이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을 끝장내라는 것이 지난 선거의 역사적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민주당이 갈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은 문재명 세력과 운동권 세력과 그리고 그래도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력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다시 당대표로 되는 과정에서의 분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분당 수준으로 분열시키는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이 언론을 잘 살피면서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제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586 운동권과 같이 가다가는 다음 총선도 다음 대선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려면은 적폐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정원에서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민주당의 양심 세력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 세력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 586 운동권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철험회와는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각성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수사를 또는 언론의 폭로 보도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재명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수사, 그리고 문재인의 과거 5년간의 행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하여 민주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눠져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극좌 운동권을 끝장내라는 국민의 여망, 역사의 대세에 부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세력끼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끼리 정치할 수 있는 정상적 정치 풍토를 만들어내는 대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